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하다는 말이 요즘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남편에게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통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명절 때에도 항상 자진해 출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한 번도 스쳐 지나가듯 가족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역시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조차 없었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결혼식을 통보하고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어봤지만 남편이 굳고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저도 직접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동훈이 여자친구구나? 빼빼 말라가지고 애는 잘 갖겠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애나 많이 낳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 늙어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뭐 나 시집살이 할 때랑 다르게 요즘은 며느리도 손님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참고하고. 너도 동훈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럼 동훈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 맞춰야 하지 않겠어? 뭔 헛소리야. 누나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엄마랑 아빠가 해도 황당한 소리를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앉아있어. 누나는 누나 시댁이나 잘하고 그딴 말을 좀 해. 허구한 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애 맡기지 말고 스스로 애들 좀 보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야, 내가 뭘 시댁에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나만큼 잘한 며느리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튼 자영이라고 했지?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많아. 그래서 네가 잘 챙겨줘야 할 거야. 모시고 살면 더 좋고. 어차피 동훈이 혼자 아들이라서 모시고 살아도 네가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미리 해도 좋지 뭐. 그리고 예단은 엄마가 그런 거 잘 못 챙겨. 내가 알아서 리스트 적어 보내줄 테니 그것만 준비하면 돼. 누나, 선 넘지 마. 무슨 예단이야? 언제부터 내가 귀한 아들이었어? 누나는 무슨? 시집갈 때 수저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아 놓고선 뭘 바라는 거야? 솔직히 누나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누나니까 소개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그래? 이래서 내가 집이랑 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장모님 장인어른 체면도 있어서 누나 초대하는 거야. 참석 안 하고 싶으면 미리 말해. 뺄 테니까. 너 너무 심하게 말한다. 아무튼 넌 참 어릴 때부터 별났어. 자영이 넌 왜 동훈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딱 보면 모르겠니? 딱 봐도 결혼하면 고생시킬 스타일인데. 쟤는 어릴 때부터 지만 생각해서 이기적이고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어. 이것 봐. 새로 들어오는 가족들 소개해주는 날인데 지 부모며 누나며 무시하는 거 봐라. 너도 참 이런 애랑 연애하는 걸 보면 끼리끼리인가 봐. 아이, 도대체 헛소리 언제까지 할 거야?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던 내가 미쳤었지. 다른 말 하지 말고 결혼식만 딱 참석하고 그만 보자. 예단이고 뭐고 바라기만 해봐. 결혼해도 우리는 남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사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 이래서 내가 집에 안 오는 거야.
형님은 처음 인사를 하는 날부터 남편은 깡그리 무시하고 덩달아 저에게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런 형님의 말과 행동에도 하나도 제지하지 않으셨죠. 그런 집안에서 남편은 마치 미운오리 새끼처럼 홀대받고 무시를 당하며 자랐어요. 처음 시댁 식구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남편 자체만 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의 돈 없는 참견은 계속되었죠. 형님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쯤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형님은 주말이면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집 앞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녁에도 본인이 일이 있으면 무작정 찾아와 아이들을 놓고 가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황당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형님, 아이들 또 데려다 놓으셨어요? 형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못 본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면 어쩌시려고 그냥 이렇게 두고 가세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전날에 물어보시기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녀서 주말이라고 마냥 쉬는 건 아니에요. 주말에 출장 가거나 약속 때문에 집 비우는 날도 많은데 그냥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 없어지는 건 걱정 하나도 안 되세요? 아침에 초인종 소리 듣고 정말 놀랐어요. 오셨으면 같이 들어오셔서 아이들 맡겨두시고 가시던지 해야죠. 그냥 초인종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키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됐고,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암튼 난 바쁘니까 애들 좀 봐줘. 애들 이제 아침 먹어야 하니까 아침 챙겨주고 낮에는 놀이터에서 몇 시간 좀 뛰어놀게 좀 해. 그래야 낮잠도 잘 자고 키도 크지. 낮잠 자고 일어나선 간식 챙겨 먹이고 저녁에는 고기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좋지? 우리 애들 1등급 한우만 먹여야 돼.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녁에 데려가던지 아니면 내일 데리고 가든지 할게. 네? 내일이요? 아니 내일은 일찍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요. 아니 형님, 제 일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 1등급 한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아무 고기나 구워줄게요. 아니, 우리 애들 입맛 까다로워서 1등급 한우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그거 한 여러 팩 사뒀다가 챙겨줘. 그럼 나중에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겠다고 한 거지. 무슨 내가 꼭 내일 데리러 간대? 나 없을 때 애들 구박하지나 마. 우리 애들 말도 이제 잘하고 다 기억하니까 나한테 구박했단 소리 들려오면 알지? 형님은 마치 제가 아이들을 봐주는 보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은 아이들을 이른 새벽부터 데려다 놓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이들을 못 보게 되자 아이를 안 봐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른 아침 새벽에 아이들만 내려다 두고 가버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애들을 왜 자꾸 맡기냐고 하면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라는 둥. 어차피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거 애들이라도 보라고 보내는 거라는 둥 핑계를 대면서 맡기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매번 분노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바로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번 찾아가도 형님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접대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우고 저녁에 외출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안 되겠는지 남편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미사를 결정해 지역을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리가 멀어지니 아이들을 무작정 맡기는 일은 멈추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모두 차단해도 결국 회사 내부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연락을 하고 끈질기게 접촉을 해왔죠. 결국 저희는 연락은 끊지 않고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형님이 무기로 삼았던 것은 쌍둥이 딸이었던 조카들이었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면 항상 아이들 선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죠.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큰 고가의 선물이나 혹은 두둑한 용돈을 대놓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올케,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뭘로 준비했어? 혹시 작년처럼 애들 옷만 몇 개 준비한 거 아니지?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옷 사면 몇 번 못 입는다니까?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선물은 뭘로 할지 잘 알기나 하겠어? 여하튼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 올해는 우리가 알아서 선물 살 테니까 다른 건 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면 그걸로 미리 사둘 테니 그렇게 해. 그래도 형님,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가지고 싶다는 걸로 사줄게요. 돈으로 주면 좀 그렇잖아요.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어떤 거 사면 되는지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희가 그거 사서 애들 만날 때 줄게요. 애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취향이 좀 바뀌었겠네요. 요즘은 장난감 안 가지고 노나요? 그러면 책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나? 이것 봐라, 이것 봐. 애를 키워봤어야 뭘 알기나 하지. 그리고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애는 애야. 장난감 요즘에 꽤 비싼 거 알고 있지? 요즘 애들이 사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그건 막 몇십만 원 하거든. 쌍둥이니까 2개 사려고 하면 거의 돈백은 나가지?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애들한테 20만 원씩 주면 되겠다. 그 정도면 뭐 적당하네. 20만 원이요? 아니, 일단 형님,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래도 20만 원씩이면 40만 원은 드려야 하겠네요. 저번에도 신학기라고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번 달에는 시부모님 효도 선물 미리 하자고 저번 달에도 입금해드리고 이번에도 드리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애도 없고 둘이서 많이 버는데 뭐 어때? 이럴 때 돈 좀 쓰는 거지. 고작 40만 원에 이렇게 벌벌 떨 거야? 어디 째째해가지고 살 수나 있겠니? 나중에 아이라도 태어나기라도 해봐라. 더 나가지. 너희 애 안 낳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들이 무시해. 지금이라도 잘해둬야 나중에 늙어서까지 너네 챙기고 그러는 거지. 형님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크고 고급스러운 물건이나 많은 용돈을 주길 원했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다 보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희도 아이를 낳길 원하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조카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해주기도 했죠. 그렇지만 점점 그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돈을 주더라도 형님이 어린이날이 되면 다시 선물을 요구하면서부터 심해졌죠. 소나 주나, 숙모한테 어린이날인데 장난감 빨리 가서 사달라고 해. 너희는 여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니까 뭐든 다 해줄 거야. 어린이날이니까 너희 그동안 갖고 싶다고 했던 거 다 사달라고 해. 좋겠다, 너넨. 가지고 싶다는 거 다 말해도 사주니까.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걸로 아이들 선물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선물 사줄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준 거라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장난감도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올케는 또 그런다. 애들 필요한 거 샀다고 그런데도? 장난감 하나는 간단하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큰 거 바라니? 너네 둘이 벌어서 연마다 억을 벌 텐데 그거 죽을 때 다 싸들고 죽을 거야? 너네 먹는 거야 거기서 거기고 집도 모은 돈으로 잘해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애들이 둘이라 둘이 죽어라 벌어도 모자라. 그러니 애들이 뭐 하나 사달라고 해도 우리도 고민되는 거지. 가족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선물도 해주고 도와주면 좀 좋아?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형님이 선물 산다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셨잖아요. 또 선물 사달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들 있을 때 선물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 되게 말 좀 그렇다. 내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우리 돈 못 번다고 애들 앞에서 무시하니? 아이고야, 치사해서 됐다 야. 네가 사준 장난감 내가 깡그리 다 모아서 가져다 줄 테니까 팔든지 말든지 네가 마음대로 해봐. 무슨 몇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형님은 막무가내로 아이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거나 요구를 하였고 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자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면서 화를 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형님의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워 애들을 데리고 가 달래주고 장난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에 한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쓰는 돈은 무조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종종 아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을 하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저희에게 당연히 연락을 해 오셨죠. 올케, 이번 주에 엄마랑 아빠 건강검진 예약했어. 돈 입금하면 되고 10시에 병원 가면 돼. 가서 좀 이번에 싹 다시 검사 좀 해봐. 엄마랑 아빠가 요즘 통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시고 이왕 간 김에 영양제도 괜찮은 걸로 사서 챙겨서 보내. 아휴,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잘뜰하게 시부모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나마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해서 올케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올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알면 올케한테 욕해. 아니 형님, 갑자기 건강검진이라뇨. 6개월 전에 종합검진으로 하신 거 아니세요? 그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검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이번 주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출장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출장 때문에 시간 빼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님이 같이 가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올케가 출장을 안 가야지 어쩌겠어. 원래 며느리란 자리가 그런 거야. 나도 시부모님 아프면 일 다 제쳐두고 시댁 일부터 하지 않았어? 결국 돌아가셨지만 나는 당연히 했던 일이야. 나도 그랬는데 올케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출장 취소해. 다른 사람을 보내던가. 어쨌든 나는 건강검진 있다고 했어. 이거 안 가면 다 올케 책임인 거 알고 있지? 알아서 해. 형님, 갑자기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강검진 예약한다고라도 말씀하셨으면 몰라. 그 전에 예약한다고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이야 전업주부였지만 그래서 시부모님 병원검진 쫓아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검진 같이 가야 하는 거면 저 오늘 동훈 씨한테 말해볼게요. 시간 좀 빼달라고.
너는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한테 쫄래쫄래 다 말하니? 동훈이 걔는 뭐 스트레스나 주지 편하게 해주겠냐고. 지 부모한테 잘 못하니까 그냥 네가 가. 네가 가야 엄마랑 아빠가 편하지. 동훈이 걔가 가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어? 형님은 시댁에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다 말을 하니 형님은 그 점을 못마땅해 하셨죠. 남편은 형님의 전화를 무시하고 수신도 차단을 했죠.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남편은 저의 핸드폰 번호도 바꾸자고 나섰어요. 연락이 안 되면 귀찮게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형님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과 시매부는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수업은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말 그대로 운영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시매부는 매번 시댁 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느라 거래처 접대며 라운딩까지 모두 따라다니느라 바빴죠. 형님 부부는 다 육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새벽에 시매부와 형님이 라운딩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절벽에서 차가 떨어져 화재가 나 전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차량이 전소한 탓이라 찾을 수가 없었죠. 저희는 형님 부부가 추락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남겨진 쌍둥이 딸들의 거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시매부 가족들은 없었고 시부모님도 노쇠한 상태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되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활달해지고 살도 많이 붙었죠. 무슨 일이었는지 형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항상 말라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오고 나서는 저희는 더욱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리치료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이들은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애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평일 내내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우연히 새벽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내일 엄마랑 아빠랑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 방에 들어갈까 싶다가 다시 조용히 저희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깨어났던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당신, 나 아까 밖에 나가서 들었는데 애들이 내일 엄마 아빠랑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가서 물어볼까? 물어봐도 애들이 제대로 대답이나 해줄까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이 삼촌이니까 당신이 한번 가서 얘기해봐. 아, 설마. 안 그래도 요즘 좀 이상했어. 평소에도 단 하루도 못 봐준다고 했던 게 엄마랑 아빠인데 갑자기 누나 죽고 나서 주말마다 아이들 봐준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신은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주말에 갔다 오면 애들 손이랑 여기저기 뭔가 생기고 오잖아. 우리 엄마 아빠라면 돈 쓰기 아까워하는 것도 마구 가지고 오고. 수상하다 싶었어. 시신도 발견 안 되고 그냥 죽은 걸로 치자고 한 것도 웃겼어. 시신도 없다고 장례식도 안 했잖아. 당신 한 번만 따라가 볼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시간이 안 되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겠네. 에이, 설마.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냥 애들이 놀다가 하는 말 아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가시면 한번 뒤따라 가볼게. 뭔가 있겠지 뭐. 남편은 형님 부부가 추락을 한 이후에도 시부모의 대처가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했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이들이 시부모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향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백화점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멀쩡히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형님 정말 맞아요? 그럼 사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면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애들까지 매주 보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하신 거예요? 옳게 벌써 들켜버렸네. 그냥 아이들 좀 맡기려고 그런 거야. 조금 있다가 옳게 너한테는 말하려고 했지. 아직 타이밍을 잡지 못한 거고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빨리 들키게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네. 아무튼 애들 좀 더 오래 맡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네?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나 알기나 하세요? 애들은 이제야 안정을 찾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추락사 있다면서 조사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사고가 난 게 아니었어요? 아님, 우리 모두 속인 거예요? 혹시 나랑 남편만? 아니, 옳게 순진하네. 너랑 동훈이만 몰라. 사고는 맞고. 라운딩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이랑 부딪혔어. 고장난 레카를 불렀지. 그런데 갑자기 차량 브레이크인지 사이드인지 풀려가지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불이 난 거였어. 우리도 불나니까 당황스러워서 자리 피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 같더라고. 바로 경찰 오더라.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가드레일이랑 이런 게 다 파손됐어. 그거 배상하라고 할까봐 그냥 지나왔지 뭐.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우리가 죽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 찾아가니 엄마랑 아빠가 엄청 놀랐지. 근데 그때 이렇게 된 거 애들 맡기려면 그냥 좀 있어보자 생각을 한 거야. 너네 우리 애들 맡아달라고 했을 때 집도 그냥 막 이사가 버리고 싫어했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애들 좀 봐달라고 맡긴 거지 뭐. 별다른 건 없어.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나 알기나 하세요? 그럼 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애들 주말마다 데리고 간 거고? 왜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뭘 위해서 이딴 짓을 한 거냐고요? 아니, 왜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올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애들 키우다 보면 내 생활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자기 사업한다고 집 밖으로만 나가지. 애들은 그래서 나한테만 달라붙지. 나는 뭐 숨쉬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 아빠는 나이도 많으니 애도 못 보고 그래서 올케가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봐주지도 않았잖아. 아무튼 요 몇 달간 애들 참 잘 봐줬더라. 그래도 먹는 건 부실했는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안 붙었어? 아무튼 종종 우리 애들 부탁해.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선 뻔뻔하게 앞으로도 애들 부탁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형님, 이거 처벌받아요. 애들 유기하고 방치한 거예요. 이거 나 신고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애들 놔두고 며칠씩 집 비우고 그래서 애들 씻지도 않고 학교 갔다면서요. 이번에 같이 지내면서 애들이 얼마나 방치됐는지 알았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아, 너 진짜 웃긴다. 네가 애들 키울 거야? 어차피 신고해도 애들 돌볼 사람 없으니까 처벌 안 받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데 뭘로 신고를 할 건데?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오히려 너 신고하는 게 빠르지. 당신이 부모 자격이나 있어?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부모 자격이냐 있냐고. 거기다가 뻔뻔하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난 못할 게 없어. 제대로 처벌 받아봐. 형님은 뻔뻔하게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뻔뻔함이 너무나 소름 돋고 애들이 불쌍해졌죠.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동안 형님 부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 부부는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고 지내왔던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은 매일 같은 옷으로 생활을 했고 학교에 가서 겨우 한 끼만 먹고 집에 온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살면서 매일매일 씻고 저녁밥도 먹으니 너무 좋다며 해맑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짠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저는 형님 부부에게 크게 분노를 했어요. 개념 없이 사고사를 위장한 것도 그렇지만 애들을 방치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죠. 그렇게 형님 부부를 신고하고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의 방임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벌금 2천만 원씩 부과되었죠. 그동안 번 돈들 모두 유흥이나 가소비로 탕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었는지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이번에 벌금 안 내면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일도 못하고 진짜 큰일 나. 요즘 학원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라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 우리 애들 봐서라도 우리 벌금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애들은 우리가 잘 돌보고 있어요. 당신네가 돌볼 때보다 훨씬 애들이 건강한데 누가 누구 보고 애들 봐서라고 말해요? 그거나 아나 모르겠네. 당신 애들이 그때 당신들이랑 백화점 갈 거 엄청 기대했다는 거 알아? 그래 놓고선 당신들 자기 물건만 쏙 사놓고 애들 건 챙기지도 않았더라. 자기를 먹고 싶은 매운 음식이나 처먹었지. 애들은 그날 매워서 몇 입 못 먹고 쫄쫄 굶었다더라. 그 화나는 와중에도 난 그 애들 굶은 게 안쓰러웠는데 당신네들은 전혀 그런 미안함도 없나 봐. 뻔뻔하기도 하지. 너희들이 부모야? 짐승도 그렇게 안 해. 돈이 없으면 어쩌겠어. 구치소라도 가던지 깜빵이라도 가야지. 진짜 1억이야? 너네 이렇게 되면 애들은 평생 너네가 키울 수밖에 없어. 그건 알고서 이러는 거야? 전에도 애들 봐주기 싫어하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평생 봐야 하는 건데 뭐 나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게 짧으니까 인생이 망하지. 당신이랑 당신 남편 뭐하고 살았는지 벌써 잊었어? 애들 보내는 학원하고 있잖아. 학원이 무슨 접대가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애들 오는 학원 원장이 아이 방임했다고 하면 부모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 그리고 들었어. 학원도 난리라면서?
학부모들이 설명해달라고 한다며. 내가 그 사실 다 폭로하기 전에 뻔뻔하게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만 제발 도와줘. 벌금만 해결하게 해줘. 애들도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 지금만 도와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하고 꽁꽁 숨어서 살게.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형님은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구치소 수감이 된 끝에 겨우 해결을 한 듯 보였어요. 학원은 결국 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고, 형님 부부는 살고 있던 집과 학원을 모두 정리한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형님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 보였죠. 옳게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올케한테 했던 못된 말도 너무 미안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솔직히 내가 이래도 될 거라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이나 올케네 집에서 처음 있는 조카들이잖아.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이번에 우리 다 정리해서 시골로 내려가. 엄마랑 아빠가 시골에 집 구해놓았다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주변에 농사일 도우래. 그래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시골에 가면 없는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내려가? 옳게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학원도 아직 포기하기 이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보세요. 거기 가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어떻게 다시 해? 당신들 한 짓 잊었어? 그 일이 다 감춰질 거라 생각하는가 본데 평생 당신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들이야. 알아? 그래놓고선 애들 오는 학원을 다시 한다고?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다 폭나기 전에. 옳게 진정해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이대로 가면 옳게가 우리 애들도 봐야 하고 옳게도 불편하잖아. 우리가 잘 살아야 애들 데리고 가서 키우지. 옳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내가 옳게한테 많이 못되게 군 건 아니잖아. 끝까지 뻔뻔하네. 제발 좀 꺼져. 당신 동생은 당신 평생 안 봐도 상관없대. 당신 딸들이 불쌍해서 나도 지금까지 받아준 거지만 앞으로는 당신 전화 받을 일 없겠다. 그리고 애들 내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보실 거야. 그러니 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시부모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신고할 거란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말 덕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애들을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부디 쌍둥이 딸들이 바르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게 부모라고 생각한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